네, 안녕하세요. 역사책을 읽는 사람들, 역사 분야의 새로운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역사 분야의 새로운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유튜브에 하나씩 올리곤 하는데요. 그 주변 분들의 반응들이 거의 비슷하게 하지 마라. 어떻게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을 지루하고 재미없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참 신기하다. 졸립다. 특히 이제 제 아내가 반대가 심한데요. 당장 그만둬라. 도대체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고, 제 강의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우선 강의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인터랙티브가 없다 보니까 카메라만 보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만저만 이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도 신경 쓰이고 또 디지털 환경이라는 것이 뭐 조금의 실수라든가 어색함도 용납하지 않고 또 최근에 유튜브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영상물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라는 건 항상 높은 쪽으로 맞춰지기 마련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당하고 초라해 보이는데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몇 년 전에 제가 사마천 사기 밴드라고 하는 온라인 모임을 알게 됐어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한 5천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을 읽고 그것들을 자신의 생활이나 경험과 적용해보고 거기에 느낌들을 글로 올리고 뭐 이런 모임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분들이 무슨 그 연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각자 생업이 있는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지식 교류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참여를 해서 몇 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임 자체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을 이끌고 있는 몇몇 선생님들께서 뭐 오프라인 모임도 만들어서 강연회도 하고 또 한 선생님은 작가이신데 그분은 회원들과 함께 서울의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지역을 같이 걸으시면서 장소가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뭐 이런 활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우신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또 밴드 위에 올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모임들이 제한이 되고 위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모임도 그 여파 때문인지 하여튼 함께 위축이 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좀 이 기초가 약하구나.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것, 그다음에 요즘에 문명의 이기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영상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평소에 이제 이런 소통들을 우리가 해왔다면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주변 몇몇 분들에게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경험들도 공유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얻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 10년쯤 하면은 좀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서로 그 좋은 소중한 지식들을 저희들에게도 좀 전해 주시고 이런 지적 소통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로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한양대학교의 국문학과 정민 교수님의 고전 발견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정민 교수님은 제 고등학교 선배이시기도 하고요. 그 대학원 시절 때 저희가 이제 대학원생들 연구실이 쭉 있는 그 층이 있었는데 거기서 함께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 정민 교수님은 항상 어떤 이미지였냐면 언제나 예상이 가능한, 언제든지 자리에 가면, 어딘가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늘 그 자리에 계시는 분. 한마디로 연구자가 갖춰야 될 그 성실성이라든가 지적 호기심에 집중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넘쳐났던 그런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오랫동안 이제 같은 학교에서 근무도 했고 지금 아마 선생님이 은퇴 좀 하실 나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새로 출간된 이 책도 그분이 이제 연구자로서 과거의 어떤 문집이라든가 문헌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쭉 연구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쓰신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자들 특히 이제 과거의 사건이나 문헌이나 인물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그 자료 부족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거나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늘 지연이 되거나 혹은 중단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자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고 그분의 글이라든가 그분의 뭐 문집 속에 나타나는 학자로서 조선시대 말기에 그 학자로서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자료 부족 때문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늘 이제 궁금증을 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연히 발견된 다른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된 자료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의문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여러 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연구자들은 늘 그런 우연히 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된 자료, 뭐 헌책방들을 뒤지다가 거기에서 나타난 자료들, 혹은 선물을 받았는데 전혀 그 내용과 다른 그것이 이제 연관이 돼서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궁금증을 해소해 줬을 때 그 연구자가 느끼는 희열이라는 게 있겠죠. 그것을 이제 고전 발견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책의 제목과 같이 자신의 그 연구 과정, 그동안의 연구 경험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정리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 책에서 고전을 공부하면서 막혔던 그런 부분들이 우연히 전시회에 가서 보게 된 그 화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뭐 병풍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기에 적혀 있는 그 시들, 문헌들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런 궁금증을 해소했던 그런 경험도 얘기를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의문점들을 해소해가는 과정. 특히 이 책에서는 이제 2부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19세기 중국의 양주라고 하는 그 도시에 조선인 서예가로 알려져 있는 조옥파라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의 이제 관심을 갖고 막 자료를 찾는데 어려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 실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 우연히 얻은 그런 자료에서 그 사람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조선 사신의 명의를 빌어서 그래야 이제 조금 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아비로서의 어떤 심정 뭐 이런 것들을 글로 남기고 뭐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는데요. 저 1부에서는 본인의 그 연구 대상이었던 다산 선생님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속에서 자신이 알고 싶었던 것들을 그런 내용을 우연히 만나게 됐다라든가 대둔사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 그 스님들과 교류했는데 대둔사라고 하는 절에 계셨던 스님 세 분의 어떤 그 탑명이라든가 탑에 있는 글씨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그 교류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 뭐 이게 이제 일부의 내용이고요. 2부에서는 이제 사도세자, 그 다음에 실학자들, 서신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그 정민 교수께서 자신의 스승에게 가서 우연히 받은 선물, 그것이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의 중요한 자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박제가에 관련된 이야기, 중국에서 활동한 조선인 서예가 조옥파의 그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2부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단양에 있는 사이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 보이고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이곳을 사랑하고 자주 찾았던 문인들, 화가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연구자가 과거에 어떤 우연하게 발견된 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그 실체를 알아가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묘사한 책입니다. 한 연구자의 삶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갈증들을 정말 어떻게 풀어갔는가, 그 과정이 어땠는가,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는 계기가 된 것들이 때로는 정말 우연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적 소통을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의문들이 많은 사람들과 정말 우연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그 사람의 글을 읽다 보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민 교수님의 고전 발견의 기쁨이라는 책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태학사라는 곳에서 출간된 정민 교수님의 고전 발견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